신혼부부인데 맞벌이로 월 수입 800만 원 정도입니다. 한창 상승기인 코로나 때 2억 5천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5억짜리 집 샀는데 주변 부부들 보니까 7억짜리는 매수했더라고요. 대출을 더 받아서 상급지로 갈 걸 계속 후회하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네요. 더 기회가 있겠죠? 30대 중반인데 왜 이렇게 초조한가요? 벌써 주변 대비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월 800 정도 버시는 분들이 5억짜리를 샀으면은 그때 기준으로는 좀 여유를 많이 두고 산 건 맞죠. 좀 너무 저렴한 거를 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연봉 대비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는데 연봉의 한 10배 정도가 이제 투자의 맥시멈 정도라고 봅니다. 실거주는 한 대여섯 배?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기준이고 지금 이자 기준이고 그때 코로나 때는 어쨌든 이자가 좀 더 낮았으니까 그때는 뭐 많이 낮을 때는 뭐 1%대도 있었으니까 그럴 때 생각하면 이제 뭐 6, 7억도 사실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금리가 오르든 해도 월 800 버시면은 뭐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뭐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잘하면 됩니다. 이 집이라는 거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계단식으로 가는 건데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엄청 좋은 걸 살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봉의 10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정말 신기한 일을 겪어. 뭐냐면 제가 똑같이 어떤 강연을 가가지고 연봉의 한 10배 정도를 사는 게 맥시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강의를 듣고 연봉의 10배 정도는 사야 괜찮다라고 적어.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10배가 맥시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10배 정도는 사야 돼요 라는 얘기예요 이게? 10배 정도가 맥시멈이다라고 하면은 10배를 최대치로 생각하라라는 얘기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봉의 10배는 사야 되는군. 이렇게 적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집이어서 그래.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 6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6천만 원인데 10배 해서 예를 들어 6억이다. 이게 맥시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6억짜리 사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고 연봉이 10배가 최대라고? 잠깐만. 그러면은 적절한 건 얼만데? 그럼 한 4억대, 5억대 사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4, 5억대 집을 떠올려. 그럼 우리 동네에 내가 가고 싶은 집이 한 6, 7억 하거든요. 그러면 4, 5억대? 그건 내가 가기 싫은 집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여기서 희망회로가 막 돌기 시작하면서 제가 말한 걸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10배 정도는 사도 괜찮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나는 6억짜리 사도 되는 거네 라고 이제 잘못 적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맥시멈이 10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집을 살려고 하면은 마음 편한 건 한 대여섯 배? 6, 7배? 그 정도가 사실 마음 편한 집이에요. 10배만 돼도 꽤 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부동산이든 뭐든 일생일대의 선택을 할 때 이럴 때는 다 각자의 어떤 바람을 같이 담아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은 하셔야 돼요. 10배 넘어가면 뭐 큰일 나나요? 큰일 난다기보다는 10배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삐끗하면은 이제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 한 20배가 넘어가면은 정말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정도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 6천에 예비 신분은 5천 정도입니다. 모아둔 돈은 1억 5천 정도인데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적절할까요? 저는 3억짜리 가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랑파랑님 한 3억 정도에서 시작하시죠 라고 얘기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소수일 겁니다. 대부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연봉이 둘이 합쳐서 1억인데 3억짜리 사르라고 하면은 벌써 지금 당황하는 느낌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주거 기준이 엄청나게 높거든. 너무 높아. 그러니까 지금 한 1억 5천 정도 현금이 있잖아요. 근데 한 4, 5억대 아무리 못해도 한 5억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6억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집 아닌가? 이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혼부부가 6억짜리 집을 가서 살려면 어쨌든 대출을 4억 5천 받아야 되거든. 그럼 4억 5천에 대충 이자 4% 치면은 그냥 5, 4, 20, 2천만 원. 그럼 한 달에 한 150, 160만 원 정도를 아마 이자로 내야 될 겁니다. 맞을 겁니다. 거기다 원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돈 버는 게 아마 실수령으로 한 5, 600만 원 정도 될 텐데 한 200만 원 넘게 지금 이제 이자랑
이상 원금을 이제 갚기 시작할 건데 그거 생각보다 쉬운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훨씬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은 그 정도 급, 그러니까 한 3억에서 4억 정도 수준이 사실 적절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집을 사기가 싫은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 정도 집을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못 버니까 조금 무리하더라도 오를 만한 물건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논리로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얘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5, 6억 대는 과연 오를까요? 5, 6억 대는 오를까? 라는 얘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연봉이 2억인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재밌는 게 나와. 연봉이 둘이 합쳐서 2억입니다. 근데 현금으로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모아놨어요. 어떤 집을 가서 살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한 6억 정도 가서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5, 6억 대 정도? 그러면 그분들 갑자기 표정 안 좋아져. 표정 완전 똥 씹은 표정 됩니다. 아니 그러면서 아니 저희가 지금 연봉이 2억인데 5, 6억대 가서 살라고요? 아니 저희 지금 둘 다 삼성전자인데 아니 5, 6억대면은 저기 거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똑같은 논리를 해요. 아니 5, 6억대 사가지고 집값이 오를까요? 조금 무리하더라도 한 8, 9억대 정도는 사놔야지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억대는 안 오르고 5, 6억대는 오를 것 같은 느낌과 연봉이 높은 사람들한테 아니 5, 6억대는 안 오르고 한 8, 9억대는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랑 어찌 보면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기의 어떤 그 연봉과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5, 6억대를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 돼야 오른다 내려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는 어떤 물건을 어느 지역에 뭐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냥 대략 연봉의 한 아무리 못해도 한 6, 7배는 막 살아야 돼. 이런 느낌을 갖죠. 근데 내가 모아놓은 돈은 사실 거기서 고려사항이 아닌 거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가 있느냐를 상관 안 해. 그래서 거꾸로 지금 1억 5천 정도 있다. 근데 둘이 합쳐서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대 급에서 매수하시는 게 사실은 적절한데 지금 금리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 적절한데 그런 집은 저 도저히 못 사겠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차라리 그냥 한 3억대 정도의 집에 월세 정도 월세를 사시면서 아니면 뭐 전세를 권하고 싶진 않지만 뭐 저는 월세 내는 것도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렇게 막 까다로운 분들은 뭐 전세 사시든지 하면서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뭐 본인이 만족하는 걸 사라. 근데 뭐 그 사이에 뭐 오르면 어떡하죠? 이제 이러면 또 이제 얘기가 또 더 길어져. 그 사이에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러면 뭐 무리해서 사야죠. 그러면 그랬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분은 간단하게 끝나진 않겠구나.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가는 거죠. 이게 마치 약간 우리나라 그 월드컵 그 16강 가는 경우의 수 같은 거야. 나중 되면은 막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제가 아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외벌이가 되면 어떡하죠? 막 이런 식으로도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라라고 이제 항상 말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죠. 이 투자 실거주를 분리하라고 말을 해도 그거를 또 본인 나름의 그 희망회로를 섞어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를 하는 게 정답이긴 한데 정답인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굳이 뭘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좋은 집에 살면서 돈도 벌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을 땐 좀 빌라 가서 살으라고 하면은 빌라는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그러니까 빌라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요즘 약간 젊은 분들은 신혼부부가 빌라 가서 산다는 거를 약간 용납을 못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70%가 넘는 신혼부부가 아파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는 뭐 여자들이 뭐 싫어해서 그래요.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자분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가능한 여자랑 결혼하든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는 또 이제 또 얘기가 더 길어져. 그리고 이제 남자도 아파트만 좋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뭐 여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은 사연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아파트를 너무 고집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 어떻게 빌라에서 시작하냐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그냥 빌라에서 시작하면 돼. 그냥 그게 가장 심플한 거예요. 그냥 우리 연봉에 맞는 집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신혼부부의 경제 문제들이
거의 대다수가 시작된다고 좀 봅니다. 빌라는 여자가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도 어찌 보면 저는 그 유튜브나 뭐 블로그 같은 데서 생긴 어떤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내가 100명의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그냥 내 앞에 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빌라에 살지 안 살지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뭘 할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아니 뭐 이제 여자친구가 빌라 가서 살자니까 싫대. 그럴 순 있지. 왜냐면 이제 남자든 여자든 둘 다 경제적으로 경제관념이 약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은 설득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인정하고 살든지 인정하고 아파트 가서 경제적으로 꼬임을 시작하시든지 아니면은 그게 설득이 되는 사람이랑 결혼하든지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설득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저 어쩌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 제가 최근에 1인분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캥거루족이 지금 남녀 마찬가지거든요. 남녀 마찬가지 지금 캥거루족이 지금 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1인분을 한다는 개념이 없어. 부모님한테 약간 얹혀 사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독립을 안 하는 게 약간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저는 독립을 안 하는 게 재테크라고 생각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해서 막 월세를 많이 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독립을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뭔 월세가 8, 90에 살아. 본인 월급이 얼만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이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캥거루가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다 같이 죽는 공멸의 길입니다. 공멸의 길. 그래서 부모님들 세대들 중에 지금 우리 애가 경제 개념이 없어 그러면은 혼을 내서 혼줄을 내든 어쨌든 뭐 진짜 충격을 주든 해서 개념을 차리게 하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진짜. 다 같이 죽는 거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왜냐면 그거 아시죠? 전현무 씨가 그랬나? 나이가 막 40이 넘었는데도 부모님 집 가면은 차 조심해라 그런다잖아. 나이가 40 넘고 막 50이 돼도 야, 집에 갈 때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때 옆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한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는 우리 애가 나이가 40이든 50이든 그냥 어린애 때 그 모습이 그냥 간직이 돼 있는 거죠. 저도 우리 애가 이제 많이 컸지만 여전히 우리 애가 한 4, 5살 때의 느낌이에요. 4, 5살 때의 느낌. 아직도 애기 같아. 애도 이제 머리가 많이 커졌는데 굵어졌는데도 그게 참 차 조심하고 육교로 건너라 횡단보도 건너지 마라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웠던 우리 애를 밖에 내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안 나간다는 애를 쫓아내는 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비트가자님 비트코인 투자하시나 보다. 한쪽은 오른다고 하고 한쪽은 내린다고 하고 그럴 때는 본인이 사고 싶은 동네를 조사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사하면 아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내려가? 그럼 바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시세가 얼마인지 바로 뜹니다. 이거는 뭐 명확한 사기의 여지가 없으니까 뭐 속임수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검색하면 끝인데 그거를 부동산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부동산도 검색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부동산은 검색이랑은 좀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실거래 지수가 한 달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거래 표시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거래는 안 돼도 호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실거래가 하나 떴어요. 10억에 떴어. 그러면 이 아파트가 10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죠. 왜? 10억에 거래가 된 게 10억대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은 다 11억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런 게 보통 이제 금매가 소진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현장 가가지고 내가 10억에 사겠다라고 다녀봐야 중개사들이 10억짜리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실거래가 10억인데 라고 말해봐야 내가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현장에 가가지고 매도자가 파는 금액 그리고 실제로 매도자가 팔 생각이 있는 금액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랑 호가랑 또 실제 거래 가는 금액이랑 또 달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또 추세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데이터에서 나오기 참 어렵고 이게 뭐 요즘에 프롭테크가 워낙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프롭테크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게 프롭테크는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그 선거 여론조사처럼 매주 뭐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데이터를 뽑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이나 뭐 KB부동산 등기소에 있는 데이터 그런 백데이터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잘 보이게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딜레이가 한두 달씩 걸려요. 딜레이가 걸리는 건데 그걸 보고 이제 어떤 큰 틀에서 추세는 파악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분위기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뭐 요즘 사과가 많이 비싸다고 하니까 그럼 사과가 비싼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인터넷에 쳐보면 되나? 그럼 모르는 거죠. 왜냐면 인터넷에는 또 최저가가 있고 뭐 또 뭐 비싸게 파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고 뭐 현장에도 가보고 실제 막 사러도 가보고 쿠팡도 뒤져보고 뭐 G마켓도 뒤져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직접 내가 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을 당장 살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일종의 방학 숙제 같은 거예요. 숙제라 방학이 이제 개학이 될 때는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뭐 집값이 떨어진다, 뭐 앞으로 인구 감소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집은 하나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산다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관심은 많아. 근데 직접 살려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살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뭐 사과가 필요하면 지금 뭐 마트 가보겠는데 사과를 뭐 먹긴 먹을 건데 당장 먹을 생각이 없어. 근데 굳이 내가 뭐 현장 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또 워낙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제 검색을 해본단 말이죠. 검색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현장의 어떤 느낌을 전달해 주겠거니 하는 건데 아닌 것도 많다. 그래서 실제 그 현장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게 여전히 이 부동산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 8월에 전세 만기인데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도와주세요. 집을 살 타이밍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유튜브에서는 타이밍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다. 지금은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내가 사고 싶은 동네를 현장을 가보라. 저는 이게 가장 베스트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어디 지방 소도시에 살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현장 가보면은 지금 분위기 안 좋을 겁니다. 안 좋고 지금 가격 뭐 떨어지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살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이 금방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지방 소도시에 살 사람이 서울 가서 집값을 알아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동안 이제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려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 동네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반대로 내가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도 알아봐야 되고 매매도 알아봐야 될 텐데 가보면은 이제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들은 깜짝 놀래 진짜. 이 정도야? 아니 뭐야 지금 뭐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에서는 뭐 내려간다더니 뭐 전혀 아닌데 오히려 뭐 지금 전고점 뭐 뚫을 기세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동네도 있고 똑같은 서울인데 여긴 조용해요 뭐 이런 데도 있고 이게 아파트별로 단지별로 막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실제 가봐야 된다. 연봉 1억이 조금 넘는데 13억짜리 집을 매수했어요. 대출이 거의 없어요. 집 2번 갈아타니까 이렇게 되네요. 대출이 없으면은 비싼 집을 사도 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당연히 상관없죠. 어차피 집을 내 현금 주고 샀으면 빠져도 어차피 현금이 까지는 거니까 뭐 내가 유지를 못할 건 없겠죠. 근데 그것도 저는 조금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1억인데 부모님이 10억을 줬어. 그래가지고 20억짜리를 사면 해피할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집은 결국에 언젠가는 실거주를 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젊을 때 큰 돈이 생겨가지고 뭐 갭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큰 틀에서는 연봉의 10배 이상 넘어가는 데서 실거주는 뭐 저는 별로 뭐 말리고 싶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비싼 집에서 사는 거는 아주 좋진 않아요. 물론 투자용으로는 상관없고 금리가 8% 넘어갈 것 같아요. 뭐 항상 그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지난번에 실업급여 신고 건수가 뭐 예상보다 뭐 적었나? 그래가지고 뭐 지금 채권 시장에서 미국 금리 안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데 3주 전, 4주 전에는 또 분위기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 또 한두 달 전에 또 분위기 엄청 안 좋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큰 틀에서는 뭐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손절은 몇 %인가요? 그저 존버가 답인가요? 부동산 손절이라는 개념은 조금 그 주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동산은 손절할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갈아탈 생각으로 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예를 들어 10% 빠졌다.
그러면 뭐 던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손절이라는 개념은 주식처럼 유동자산, 그러니까 되게 현금화하기가 너무 편할 때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내려갈 때는 거래가 또 안 되고 반대로 또 오를 때도 거래가 이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10% 빠지는 거는 엄청난 빅 이벤트거든요. 주식처럼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선 또 못 팔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뭐 안 떨어질 만한 걸 사자라는 게 이제 기본 컨셉이겠지만 뭐 떨어진다면 떨어졌을 때 얘가 이제 내가 예측한 거랑 좀 다르면 다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뭐 악재가 터졌는데 그 악재가 유독 우리 지역에만 뭐 터져가지고 얘는 뭐 회복 가능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 투자를 좋아하고 아파트 사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레버리지를 세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떨어지면 어차피 내가 들어가서 산다. 들어가서 살 거라는 그 개념 때문인 거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면은 어차피 내가 주거비가 들기 때문에 내가 집을 샀다고 해서 뭐 다른 데 거주를 하면 어차피 주거비는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집값 빠지면 들어가서 살자. 들어가 살면서 어차피 다른 데 뭐 월세 내고 전세 이자 낼 거 여기 들어가서 좀 버텨보자 라는 게 가능해서 아파트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누구냐. 지금 임차 목적으로 철저하게 투자로 접근한 뭐 꼬마 빌딩 투자를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상가 같은 거 특히 이제 뭐 분양 상가 같은 거 이제 사신 분들 그리고 뭐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같은 거 아니면 뭐 재건축 용도로 사가지고 거의 내가 실사용을 할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물건들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부동산은 이 손절이 잘 안 되는데 손절이 안 되는데 투자용으로 샀는데 가격이 빠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버티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주식처럼 대출 없이 투자하는 분들은 그냥 뭐 가격이 내려가도 버티면 그만인데 부동산은 대부분 대출을 끼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이자는 이자대로 내는데 수입은 안 나오는데 레버리지는 쓰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실거주 가능한 아파트 투자가 제일 속 편한 거고 그게 어렵거나 안 되는 분들은 뭐 다른 데로 가지만 난이도가 훨씬 높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애청자입니다. 1주택 실거주를 어느 선에서 만족하고 두세 번째 주택을 늘려야 할까요? 실거주도 상급지일수록 신축일수록 거주 만족도가 높기 마련일 텐데 말이죠. 부익남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나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다주택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다주택 가지고 자산을 늘렸고 지금은 최근 몇 년간은 뭐 다주택을 하는 거를 뭐 약간 죄악시하지만 부동산 불경기가 오면은 정부는 다주택을 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무도 집을 안 사려고 할 때 다주택자들이 소방관처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막 급등하고 폭등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돈 많이 벌었다 해가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크지만 반대로 집값이 빠지고 이럴 때는 내 집 좀 사줘라 이러면서 다주택자들한테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공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전세 사는 분들이 여전히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월세 사는 분이 전 국민의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누군가의 다주택자 집에 사는 경우가 많죠. 결국에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남이라는 사람은 뭐 그냥 자원봉사로 집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어떤 이득을 바라고 나한테 집을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나도 그 집을 안 사는 거는 나는 이 집 갖기는 싫은데 거주는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니즈가 맞아가지고 이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시장에 왜곡이 오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지금 그래서 정부도 2개까지는 봐줬습니다. 2개까지는 봐줬는데 큰 틀에서는 2개 이상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일시적 2주택 말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분들은 투자자 포지션이라고 봐야 돼요.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한 채 가지고 그냥 내 집 마련해서 물가 상승률 정도 돈 벌겠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주식, 뭐 코인, 뭐 사업, 부업, 다른 뭐 토지,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나는 부동산에 특히 아파트를 선택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투자 수익률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니까 난이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훨씬 어렵다는 거는 성공 확률도 똘똘한 한 채 사가지고 그냥 속 편하게 거기서 거주하겠다라는 거 대비 할 게 많다는 거죠. 할 게 많다는 거는 훨씬 더 따져볼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제일 속 편한 거는 내가 투자자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부동산 뭐 있으면 좋은데 뭐 약간의 뭐 돈도 벌고 싶어요 정도라면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라. 그게 가장 쉬운 선택일 겁니다. 이 집이라는 거가 만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은 한번 좋은 동네 가서 살아보면은 좋거든. 비싼 건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비싼 건 이유가 있다는 거는 더 비싼 데 가서 살면 더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좋은 점들도 있지만. 그래서 1주택이 마음에 들면 더 이상 뭐 올라갈 이유가 없다. 뭐하러 더 좋은 거 가냐. 나는 한 8억 되면 만족하는데 뭐 10억, 12억 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개수를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부인남님 유튜브 구독 후에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서 기초를 읽고 실전편을 읽고 있습니다. 학군지 이사를 고민하는 초딩 둘 워킹맘입니다. 동탄에서 수지 또는 영통으로 학부모가 되니까 학군을 찾게 되네요. 공부해서 현명한 선택하고 싶어요. 네, 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로서 항상 이 학군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가 이제 둘이다 보니까 또 워킹맘이시고 하니까 이제 아마 아이들을 조금 케어를 잘 못 해준다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안 좋은 것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좀 잘 시켜가지고 최소한 우리처럼 먹고 살만하게는 만들어주고 싶다. 약간 그런 의무감도 있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이들이 이제 딱 지금 학군지로 가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그 시기일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학군지로 가는 게 아이들한테는 저는 뭐 큰 틀에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 사는 거 대비 아이들이 학원 간다고 해서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군지가 아닌 곳에 살아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단이 있다고 치면 저는 장점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경제력이죠. 지금 초등학생이 둘이고 둘을 다 학군지에서 키우는데 지금 적어주신 것들도 학군지에서도 가격대들이 좀 차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좋은 학군으로 가야지만 우리 애한테 좋은 거냐라는 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좋은 학군으로 가기로 마음 먹기 시작하면은 그 집값도 비싸지만 생활비도 비싸지고 학원비도 비싸지고 뭐 다 비싸집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잘해 보시라. 예를 들어 뭐 대치동에 보내면 제일 학군이 좋은 곳이니까 뭐 제일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모두가 경제력에 맞춰서 가는 거라. 저는 아이가 둘이라면은 본인이 어딘가 지금 워너비 동네가 있을 겁니다. 거기보다 한두 칸 정도 낮추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데가 투자 가치가 있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 뭐 투자는 딴 데 하시고 그런 동네는 뭐 전세나 월세로 사셔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지만 너무 고가 지역에서 키우는 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